62페이지 갑니다. 262페이지. 자, 아까 실시계획 작성했죠? 아까 실시계획 작성하잖아. 실시계획.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시행자가 뭐다? 공사를 도시개발 실시를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작성할 거예요. 이 계획을 작성해서 자, 지정권자에게 뭐 했습니까? 지정권자에게 뭐 했어요? 인가 신청했죠? 인가를 이렇게 신청했겠죠. 이런 뜻이요. 자, 그러면 공사를 실시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 인가 신청할 때 이때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뭐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제외돼요?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뭡니까? 실시계획 작성하여 인가 신청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 이게 시험 잘 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 노는가 하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뭡니까? 실시계획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됩니까? 개발계획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됩니까? 이걸 개발계획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면 답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넣으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답으로 뜨니까 좀 봐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자, 문제에서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회가 1번부터 해가 쫙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 골라라면 지구 단위 계획은 뭡니까? 실시계획 작성할 때 포함하는 거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이거 비교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뭐다? 실시계획 작성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지 개발계획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봐야 되겠죠? 자, 누구인데 받는다? 지정권자. 쭉 밑에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딴 거는 볼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다른 거는 중요도 없으니까 뭐요? 통과시키겠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자, 시행 방식까지 가겠습니다. 시행 방식. 시행 방식 나왔습니까? 시행 방식 있겠죠? 자, 시행 방식은 몇 가지 있었습니까? 세 가지 종류 있었어 없어요? 시행 방식 세 가지 종류 있었죠? 자, 순서 대충 알겠죠? 처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되면 뭡니까? 시행자 알겠죠?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되면 뭐다? 개발방식 정해야 되겠죠? 개발방식은 세 가지겠죠? 그래서 시행방식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다 수용 사용 방식이 있어 없어요? 수용과 사용 방식 있습니다. 수용과 사용하는 방식 있겠죠? 이때는 지가가 높다 했어요? 낮다 했어요? 낮다. 시험이 기출됐습니다. 지가가 낮다라고 나야 됩니다. 만약에 지가가 높다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지가가 낮죠. 자, 그럼 여기는 집단적으로 조성합니까? 네,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건 집단적으로 조성할 때는 자, 수용 사용 방식 합니다. 집단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두 번째, 환지 방식이 있었습니까? 환지 방식. 자, 이거는 지가가 뭐다? 낮을 때 합니까? 높을 때 합니까? 높을 때. 자, 지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하고 이거 두 개를 믹스하면 혼용 방식이 있습니까? 이걸 혼용 방식이라 씁니다. 혼용 방식 또는 혼합 방식 이렇게 씁니다. 혼용은 뭐다? 수용 사용과 뭐다? 환지 방식을 뭐다? 짬뽕했는 겁니다. 이거 혼용 방식이에요. 특별한 용어는 아닙니다. 되겠죠?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볼래요? 만약에 수용 사용 방식을 처음에 하려고 시행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죠? 자, 지가가 있는데 지가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수용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죠?
그럼 시행자 변경할 수,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돼요.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은 환지 방식도 변경할 수 있고요, 혼용 방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 혼용 방식에서 뭡니까? 자, 수용 사용과 환지를 믹스할 건데 수용 사용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경해도 돼요. 시행자 변경 방식 변경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는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에 환지 방식에서 수용 사용 변경될까 안 될까요? 이거 변경 못 합니다. 혼용 방식을 수용 사용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변경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도 변경 못 해요. 수용 사용 방식에서 뭡니까? 환지 방식이나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용에서 뭐다? 환지로 변경하는 거 되는데 환지에서 혼용으로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오른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편으로 가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환지 방식이 있습니까? 환지 방식에서 자, 니은에 한번 볼래요? 지가가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지가가 뭐다?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가가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환지 방식은 뭐다?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뭐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요거 줄 거 놓으시고요. 줄 것입니까? 수용 사용 방식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집단적으로 조성합니까? 어떻게 한다?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때는 뭐다? 수용 사용 방식인데, 집단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체계는 없지만 지가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됩니다. 되겠죠? 혼용 방식의 두 개를 믹스했습니까? 그래서 자, 일정 지역은 환지 방식, 일정 지역은 뭐다? 혼용 방식.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짬뽕한 것을 우리가 혼용 방식이라 쓴다. 되겠습니까? 수용 사용과 환지를 혼용했대요. 그래서 이걸 혼용 방식이라 부른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순환개발 방식도 있습니다. 순환개발 방식. 우리 순환개발 방식은 자, 순차적으로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첫째 줄 끊고 마지막에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순환개발 방식이다. 차례대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개발 방식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순환개발 방식 있다만 보시고, 자,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70페이지 수용 사용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부터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시행자는 도시 개발 사업을 필요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수용 사용할 때 행정청이 할 때 쓰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까? 그죠? 자, 행정청이 할 때는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동의 안 받습니다. 자, 비행정청인 민간이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행정청이 할 때는 뭘 한다?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 있을 때 한번 봅니다. 민간 수용 사용 봤을 때, 민간이 있을 때. 자,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뭐다? 3분의 2. 면적 뭐다? 3분의 2. 이거는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 하고, 총수는 뭐다? 2분의 1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3분의 이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행정청은 동의를 받는다 했어, 안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했습니다. 만약에 국가와 지자체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할 경우는 이거 동의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수용은 언제 하는가 하면 토지 세부 목록을, 자, 이 토지라는 세부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토지 세부 목록이 있습니다. 이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그죠? 사업 인정, 그죠? 고시된 거로 봅니다. 자, 사업 인정 고시된 거로 봅니다. 사업 인정 고시되면 인수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세부 목록까지 고시되어야 사업 인정 고시된 거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수용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 저 앞에 했잖아. 그죠? 실시계획 작성하고 난 뒤에 수용할 것이냐 환지할 것이냐 혼용이 결정되고, 만약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뭡니까? 여기에 토지에 대한 세부 목록 고시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여기는 도로 만들고, 여기는 공원 만들고, 여기는 초등학교 만들고, 되겠죠? 여기는 아파트 부지 만들고, 여기는 단독주택 용지 만들고, 여기는 공단 만들고,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대학교 만들고, 이런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시된다. 그럼 이때 수용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바로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은 뭡니까? 자, 동의 받아야 됐죠?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 땅을 소유하라는 것은, 3분의 2 이상 개인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땅을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나머지 3분의 1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민간들은 이거 수용 사용 방식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기 힘들어요. 토지를 3분의 2 이상 뭡니까? 사들여야 돼. 소유를 하라 했잖아. 그러면 민간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거의 민간들은 수용 사용 방식 하기 어려워요. 거의 수용 사용 방식은 뭐다? 공공수행자들이 거의 합니다. 그죠? 행정청들이 거의 하지 민간은 잘 못해요. 만약에 민간을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발생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자, 민간이 할 경우는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총수, 면적의 뭐다?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라 이 뜻입니다.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밑줄 긋습니다. 민간이 수용 사용할 때는 뭐다? 자, 면적은 얼마다?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밑줄 긋습니다. 자, 몇째 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세 줄에 민간 시행자 있습니까? 됐죠? 자, 민간 시행자는 네 줄에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는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고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업인정 고시도 줄 것입니다.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자, 사업인정 고시 있는 것을 본다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되면 수용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된다? 토지 세부 목록까지 고시해야 수용된다. 국토이용 계획은 뭡니까?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받은 거 본다 했습니다. 거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토이용 계획은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뭐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 사업 인정 받은 거 보는데, 도시계획법은 뭐다? 어디까지 해야 된다? 토지 세부 목록까지 고시해야 자, 사업 인정 받은 거 보겠죠. 이때 대해 수용한대요. 이게 다 다르니까 바꿔 놓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밑줄 쫙 긋습니다. 자, 체결 신청은 색깔이 있는 것을 긋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만 한다. 그 줄 긋고요. 자,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했죠. 토지상한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여기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만치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행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시행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행자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수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상금이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보상금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막대한 보상금이 엄청 나가니까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자,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뭐를 받는다?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하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이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미리 뭡니까? 미리 누구에게?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에게 뭐다? 승인받아야 돼요. 자, 미리 누구에게 승인받은다? 지정권자 승인받으래요. 그러면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시행자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도시개발구역이 있으면, 이 도시개발구역이 있으면 전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됩니까? 절반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절반을 초과하면 뭡니까? 수용 방식이 되겠어요? 환지 방식이 되겠어요? 환지 방식이 되겠죠. 그렇잖아. 여기 앞에서 뭐다? 개인이 할 때는 3분 이상 소유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절반 되면 나머지는 뭡니까? 예? 환지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 토지상한 채권은 뭡니까?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채권은 뭐다?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고, 이걸 발행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요거 발행하면 나중에 개발된 땅으로 줍니까? 예? 뭐로 준다? 개발된 토지로 주죠? 토지와 건물로 줄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개발된 뭐다? 땅 돌락하는 사람 땅 주고, 그죠? 건물 돌락하면 건물 주면 돼요. 자, 그럼 토지 상한 채권은 뭡니다? 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봅니다. 재정 뭐다? 부담을 뭐다? 줄여주려고. 재정 부담을 줄여주려고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다? 2분의 1까지 발행하는데, 자, 채권 발행하면 이율이 있겠어요? 없어요? 예? 있었겠죠.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합니까? 예? 발행자가 누구예요? 시행자입니다. 자, 이율은 발행자가 정했어요? 지정권자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누구예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이 도시개발 시행하는 자가 발행자입니다. 이 시행자가 이 보상을 해주니까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뭐다? 자,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발행자가 정하는데 시험에 지정권자가 정한다고 자꾸 시험 놉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전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일부에 줄 것입니다. 일부. 시행자는 소유자가 말 때 원하면 밑줄 긋습니다. 말 때 원하면. 소유자가 원하면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건 조성된 개발된 땅과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땅 돌락한 사람 땅 주고 건물 돌락한 사람은 건물 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 박스 안에 보니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민간일 때는 지급 보증 받습니까? 공공일 때는 지급 보증 안 받습니다. 자, 지급 보증은 행정청은 지급 보증 안 받습니다. 비행정청이 민간은 지급 보증 받는다. 요거는 발행할 때 누구의 승인 받았어요? 지정권자 승인 받는다. 두 채줄 마지막에 줄 긋고. 되겠죠? 김영식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김영식. 자, 토지상한 채권 이전됩니다. 내가 토지상한 채권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이전된다 안 된다 묻습니다. 양도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요. 토지상한 채권은 뭐다? 양도 가능합니다. 이전된다는 것. 안 된다고 적시면 나옵니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때는 뭐다? 취득자 줄 것입니다. 성명 주소.
토지세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어디에 기재한다? 원부에 기재한다. 자, 만약 원부에 기재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겠죠. 자, 그거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상한 채권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질권자 성명지수를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하자면 발행자 그 밖의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가 토지상한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은행가 돈 빌릴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은행에서 뭡니까? 아이 물건이 안 받았잖아. 채권에다 설정하는 것을 질권 설정이라 씁니다. 그죠? 질권 들어봤죠?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때 질권 설정할 때마다 채권에다 기재하라고요. 됐습니까? 자, 질권 설정할 때 기재해야 됩니다. 질권자의 성명지를 채권에다가 원부에 기재해야 됩니다. 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뭡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자는 질권 설정되는 토지채권의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안 그러면 이거 토지산채권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 채권에다가 내가 값이 있다 어린데 이전한다면 여기에 채권에 기록 안 돼 있으면 사는 사람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권 설정한 자는 그 기록 안 하면 돈 떼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뜻입니다. 자,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한 장 넘겨봅니다. 자, 토지상한 채권이라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까? 1번 토지상한 채권은 자 타인에 이전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이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전 못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입니다. 무기명이가 틀렸습니다. 기명만 있습니다. 또는 무기명대로가 틀렸어요. 또는 무기명은 지우면 되겠네. 3번 토지상한 채권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 금리 부동산 수급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까? 발행자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누구다? 시행자입니다. 네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 소유자는 시행자가 토지상권을 발행할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누구일 때? 민간. 소유자는 민간이니까 보증받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나 지자체 같은 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래서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민간일 때. 그래서 단서가 뭐다? 토지 소유자인 자 시행자가 이런 말을 단서 줬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란 뜻입니다. 민간일 경우 지급 보증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4번은 맞네? 자, 토지상한 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상환할 경우 토지 건물의 개발 조성대 얼마를 추가할 수 없습니까? 2분의 1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을 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추가할 수 없다. 그거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넘겨갑니다. 넘어가시고 274페이지 갑니다. 원령지 공급이라고 했습니까? 원령지가 뭔가 하면 원래 붙어 있는 땅을 원령지라 써요. 원래 붙어 있는 땅을 뭐다? 원형지 되겠죠. 자, 그럼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 우리 도시 개발할 때 자,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봅시다. 그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자, 원래의 땅을 돌락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원래의 형태의 땅이 됩니까? 이걸 원형지라 씁니다. 그럼 원형지는 말 그대로 개발된 토지입니까? 개발하지 않는 토지입니까? 개발하지 않는 동리를 원형지라 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전체가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에 원형지로 공급하는데 그죠? 자, 국가 지자체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학교라든지 대학교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학교 유치한다든지 뭐요?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대학교라든지
공장을 유치하려면 이거를 개발된 토지로 받으면 비용 부담이 엄청 많으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럼 공장을 하려는 사람과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다? 뭐로 공급하겠다고 합니까? 원정지. 만약에 이 땅이 원정지로 공급하면 30만 원인데 개발된 토지라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정지로 공급해주면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원정지로 공급할 경우에 학교라든지 뭡니까? 공장들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원정지를 공급할 때 이 공급자는 누구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야 됩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에 미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원정지는 전체 면적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원정지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전체 면적의 뭐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1까지는 된다 이 뜻입니까? 자, 총 면적의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원정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원정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다? 원형지. 원정지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같으면 투기해야 하나요? 예? 행정청은 투기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청은 투기가 안 되지 않을까? 아무 때나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민간일 때가 문제입니다. 자, 민간들은 뭐다? 예? 투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민간들은 투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원정지 공급 계약하면 공급 계약 체결일입니까? 체결일부터 몇 년 동안 못 팝니까? 10년 범위 내에서. 그죠? 이게 매각 못하는 겁니다. 매각 못합니다. 매각 원래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범위 내에서 매각하지 못하는데 먼저 끝나는 날이 있어요. 뭐거다? 먼저 끝나.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먼저 끝나는 날. 먼저 끝나는 날. 자, 이 먼저 끝나는 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일도 있고 공사 완료 공고일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계약 체결일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자, 2월 1일이 계약 체결일이에요. 이 날이 뭐다? 계약 체결일. 자, 공사 완료 공고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보겠습니까? 2월 1일입니다. 이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일입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도 있고 계약 체결하고 두 개가 봤을 때 먼저 끝날했겠죠. 자, 여기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5년. 여기는 뭐다? 10년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럼 5년도 가고 10년도 하면 이건 언제 나올까요? 예? 5도 하면요 2020년이죠. 2월 1일 되었습니까? 요거는 10년 다음 얼마요? 2021년 됩니까? 2월 1일. 누가 먼저 끝났어요? 예? 이게 끝나죠. 그러면 먼저 끝난 날 되겠죠. 끝날 때 뭐다? 이거 매각해도 돼요. 이후에는 매각해야 된다. 이후는 매각된다 이 뜻입니다. 둘 중에 뭐다? 빠른 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하고 계약 체결을 비교했을 때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뭐다? 5년. 그죠? 계약 체결부터는 10년이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먼저 끝나는 날 되겠죠? 이 날 이후에는 뭐다? 처분하는 거는 관계없대요. 이때는 매각이 돼도 된대요. 되겠죠? 자,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자, 원정지 공급과 개발이 있습니까? 시행자는 밑줄 긋습니다. 시행자는
했습니까? 시행자는. 두째, 미리 지정권자 승인 받는데요. 누구 승인 받습니까? 지정권자 승인 미리 받아요. 자, 미리 받아야 됩니다. 받아 원용지를 공급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제철 원용지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원용지 공급은 뭐다? 전체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3분의 1 줄 것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행자는 줄고 지정권자 사전 승인 받았죠? 신청할 때 뭐다? 원용지 공급 계약을 작성 함께 제출하면 되겠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6번으로 한번 가볼래요? 6번에 보시면 원용지 개발자 줄 거 없고 몇 년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없다?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없다. 10년 범위 줄고 두째 원용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쓰는데 되겠죠? 다만이 있습니다. 밑에 다만 뭐겠습니까? 자, 다만에 보면 자, 박스 안에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줄 것입니다. 자, 1번은 원용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하고, 자, 두 번째 원용지 공급 기한일부터 10년이 있습니까?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 공급 계약일부터는 10년. 요 둘 중에 먼저 끝나는 날 이후에는 매각을 해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 별표치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갑니다. 공급 조성토지 공급 있죠. 여기 이제 개발에다 했어요. 조성토지 공급하겠습니다. 조성토지. 이 조성토지를 공급하겠습니다. 토지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다? 경쟁입찰입니다. 자, 원칙은 경쟁입찰이라고 씁니다. 경쟁입찰. 예외가 있죠? 두 가지 있어요. 이건 예외가 시험 나옵니다. 되겠죠? 자, 추천 방식하고 수익계획이 있습니다. 추천 방식과 수익계획이 있습니다. 추천 방식도 있고 수익계약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경쟁입찰하는 게 원칙이다.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뭐다? 추첨도 있고 수익계약인데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 놉니다. 그러면 이 수익계약은 많으니까 못 외워요. 읽어보고 치우시고. 추첨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단독주택 용지할 때 단자 동그라미. 단독주택 용지. 자, 두 번째 주택건설 용지 있습니까? 자, 단독주택 용지, 주택건설 용지 주자 동그라미. 자, 공장 용지 있어요? 예? 공장 용지. 공공택지라 있습니까? 이 네 가지입니다. 자, 단독 주택 용지 330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원래 단독은 330, 국민은 297제곱미터입니다. 그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 숫자는 안 해야 돼. 그건 안 바꿉니다. 단돈 330에 걸고, 그죠? 공동주택은 주택돈지는 297제곱미터. 자, 그러면 자, 주택건설 용지자겠죠? 주택건설 용지가 있다고요. 용지. 자, 공장 용지도 있고요. 그죠? 공공택지도 있다고. 이걸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 주택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 있어요. 이럴 때 단주 공공추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시험 잘 놉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용 방식으로 다 조성이 돼요. 조성되면 조성토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원칙이 뭡니까? 경쟁입찰하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용지하고 주택건설 용지는 입찰하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돈 많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차지하는 거야. 돈 없는 건설회사는 항상 못 짓는 거야. 그러면 경쟁입찰 해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택지 비용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런 것은 뭡니까?
추첨 뺑뺑이 돌리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독주택 용지 분양하는 거 보면 이제 경쟁률이 뭐 어떤 지역은 100대 1이고 어떤 데는 50대 1이고 어떤 데는 200대 1이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으면 피가 많이 붙어요. 이거 하시면 뭐 단독주택 용지 한 받으면 기본 피는 1억 이상 붙으니까 당첨되면 완전 로또였잖아요 옛날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추첨하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용지 분양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왜 안 보였을까요? 몰랐으니까 안 보였어요. 내용 알고 나면 이제 이런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약 넣는 거예요. 되면 좋은 거고, 되면요 부동산에서 전화 와요. 팔아준다고 아예 비 받고. 알아서 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똥차게요 전화 옵니다. 얘네들 되겠죠? 자, 주택 건설 용지 있죠? 아파트 건설 용지입니다. 자, 공장 용지, 공공택지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다? 추첨을 하지요. 나머지는 뭐다? 다 쓰게요. 자, 2분 이상 입찰 경쟁에서 유찰되면 일로 갑니다. 입체 경쟁을 했는데 2분 이상 하면 일로 가요. 그죠? 폐기물 처리실 이런 것도 일로 가야 되겠죠? 환경부담금 이런 것도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좀 많으니까 수의계획안 읽어주고 뭐만 남긴다? 추첨 방식만 공부를 해서 암기하시면 경쟁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추첨이 4가지밖에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다? 수의계획 이렇게 묶으시면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첨 방식표를 딱 치시고, 자, 조성토지공급은 원칙이 뭡니까? 경쟁 입찰 방법, 색깔인 거 줄 거고, 예외가 뭡니까? 추첨과 수의계획이 있는데 추첨은 4가지밖에 뿐이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용지 되겠죠? 주택 건설, 자, 주택 건설 용지 있죠? 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 4가지 있습니다. 추첨하면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은 뭐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라든지 있죠? 자, 시설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상한 체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뭐요? 밑에니까 경쟁 추첨에 2 이상 유찰된 경우도 있고 많네. 수의계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관계 법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좀 봐둡니다.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용 방식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이제 뭐다? 환지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환지 방식 좀 해야 되니까 환지 방식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